자, 그러면은 경철님이 인터넷에 또 공유해 주셨던 해외 취업에 대한 꿀팁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0회 인터뷰를 보고 수많은 회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회고를 하면서 써내려갔던 하나의 문서고요. 아마도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네. 제가 작성했던 네. 문서를 조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제가 이걸 20대 때 알았으면 제 취업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외국계라든가 외국 회사 혹은 사실 이건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력서라는 것 자체는 한국 회사 혹은 외국 회사 사실은 분간하지 않고 우리가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지원하는 회사의 요구 조건들이 본인에게 부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명확하게 글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수치라던가 혹은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명확하게 최대한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새 가장 핫한 그 링크드인, 뭐 예전부터 계속 핫했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링크가 있으면 한 번은 클릭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거기에서 본인이 했던 뭐 자격증이라던가 수료증이라던가 혹은 어떤 교육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 뭔가 스토리라인이 맞는다면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만 이력서를 업데이트한다기보다 매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주기적으로 본인 생각났을 때 혹은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HR 담당자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 내 프로필이 딱 검색에 노출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잡 포지션의 잡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뚜렷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본인의 도메인 안에 있는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 나중에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한번 보시고 왜냐면은 그 인더스트리를 리드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리더십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업계에 있는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직의 생각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그 인더스트리에 가장 리딩하고 있는 회사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당연히 기술 스택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래 트렌드 기술을 지금부터 미리 숙지를 해서 뭐 링크드인 프로필에 공부하고 나서 넣는다거나 그죠? 네,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서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즈니가 좀 핫했어가지고 디즈니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뭐 아마 다른 회사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그 기술 스택이라든가 요구 조건들을 본인이 숙지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거를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버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딩하는 회사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인더스트리인 다른 회사를 또 나중에 본인의 스킬셋이 매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취업을 하고 같은 값이면은 딜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가고 싶은 회사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하려면 내가 하나 키는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잡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어느 회사든 잡 디스크립션이랑 상관없이 취업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당연히 존경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려야 될 부분도 꽤 많거든요. 뭐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또 똑같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당연히 기본기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그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였으면은 최대한 이제 핵심 가치라던가 리딩하고 있는 회사의 기술 스택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나한테도 스트레스가 조금 덜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브로드하게 막 잘 펼쳐놓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정말 필요한 엣지 있는 기술 하나를 좀 부각시켜서 어필하는 게 참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서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써놨고요. 네. 뭐 기본 요건이고 나의 이력과 경험을 최대한 같은 단어로 쓰게끔 본인이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도메인 업무 경험이 가장 저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나의 포텐셜이 있다면 회사가 인터뷰를 보고 채용을 해주겠지만,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특정 회사의 도메인 업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도메인 업무 경험이 있으면은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서 쌓였던 그 MMORPG, 특히나 모바일 MMORPG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특히나 그 게임 회사의 도메인에 대한 경험이 3년 정도 쌓였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 인터뷰 봤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메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해외 취업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도메인에 맞는 회사에 가서 한 2, 3년 경험을 쌓는 것도 쌓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 그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큰 마켓 중에 하나거든요. 그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2년, 3년 쌓았다면은 스웨덴이라던가 혹은 타 유럽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마켓이 작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마켓이 큰 국가에서 마켓이 작은 국가로 갔을 때 조금 더 우대해주는 경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2, 3년 정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비슷한 도메인을 하는 혹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경험을 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스텝백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단기 미래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문서에 그런 어떤 식으로 기술 스택을 써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써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뭐 소프트 스킬, 여기도 리더십이라고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소프트 스킬에 대한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요즘 보면은 소프트 스킬이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회사에 취업 못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이제 뭐 크로스 펑셔널 뭐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컨트리뷰션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킬지, 이거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거 100% 다 만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팀의 인력을 뽑을 때, 공고를 낼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거 100%다 충족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다 채워야 된다, 이런 뭐 퀘스트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기본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 아신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보시고 인터뷰를 보면서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디벨롭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 보면서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구나, 이 회사는 이렇게 쓰구나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터뷰하면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번 인터뷰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익혔고요. 몸으로 익힌 거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 다니는 킹사 인터뷰를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채널 통해서 제가 영철님과 같은 진짜 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직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실 때 겪게 되는 이야기들, 네, 그런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이제 JD를 가지고 나서 본인이 그 기술 스택이라던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으셨다면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경험했던 그 전문성을 약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서 조금 본인이 이거를 부각시켜야 될 거, 혹은 좀 더 부각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그리고 지원하는 포지션이 항상 똑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내 전문성,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라도 이게 조금 더 이 포지션과 얼라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재구성을 해서 좀 더 그거를 부각시켜야 되고요. 아니라면은 좀 더 낮추셔야 되고, 그래서 일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재구성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거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는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이나 혹은 뭐 링크드인이나 혹은 그 회사 기술 블로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본인이 전문성을 약간 재구성하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면접관 혹은 이력서를 리뷰하는 사람, 뭐 HR뿐만이 아니고 기술팀에서도 이 친구 뭔가 우리 회사에 잘 온라인 맞겠다, 된다. 네, 네. 온라인 된다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채널에서 신재관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쓰는 그 노하우 간략하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스택이 이만큼 있으면 예를 들어 한 100가지면 100을 다 써놓고 회사 지원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뽑아서 쓰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문제은행식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들을 조금 더 일단 다, 부각해야 될 거, 네. 혹은 빼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요. 회사 지원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혹은 뭐 예전부터 기술 블로그 같은 것들은 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자체 블로그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해서 회사 블로그 들어가서 이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팁을 얻으시고 그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뭔가 그런 컬처 핏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크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이 배우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 이력서에다가 다 넣는 거는 너무 많아요. 당연히 너무 그렇죠. 많지만 링크드인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슬라이드 쉐어가 링크드인 하나의 프로덕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쉐어에다가 본인이 이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너네 회사에 맞는 것 중에서 뭐 내가 관심 있었던 것들을 슬라이드 쉐어의 본인 버전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링크드인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뭐 HR이라던가 혹은 나중에 서류 리뷰를 할 때 면접관이 링크드인 타고 들어갔다가 이 친구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한 버전으로 슬라이드 쉐어 링크드인에 이게 공개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본인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드인 주소도 함께 넣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을 넣었다면은 분명히 링크드인 클릭을 한번 해볼 거고 링크드인 들어오면은 테크 스택, 기술 스택에 맞는 뭔가 나만의 그런 슬라이드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친구가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뭔가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GitHub 주소라든가 유튜브를 하시면 뭐 유튜브 주소라든가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뽐낼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네. GitHub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뭐 아까 말했던 슬라이드 쉐어나 네. 혹은 링크드인 같은 데서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테스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슬라이드 쉐어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놓으면은 뭐 혹여나 나중에 링크드인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제 상단 페이지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약간 묘수일 수도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인터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서 뭐 면접관이 본인한테 혹은 지원자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인터뷰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력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뭐 어떤 템플릿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쓰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짧게 링크에 공개가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보고 여러 번 서류 탈락을 해보고 인터뷰도 탈락을 해보면서 제가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공개된 이력서에서 조금 버전을 저만의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력서 작성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기술 스택 이런 것들 내가 기존에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는 것 너무 좋고요. 당연히 써야 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젝티브 서머리를 상단에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표 전문성, 내가 갖고 있는 대표 전문성을 올리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거를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 JD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도출해라라고 하는 거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랑 내 이력서에 있는 이젝티브 서머리가 둘이 얼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면접관 입장에서 혹은 서류를 리뷰하는 심사관 입장에서 이력서 보는 시간은 정말로 뭐 초 혹은 2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정말로 이력서가 매력적이다 했을 때 진짜로 뭐 1분 정도 소요를 하는 거지 딱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인상이 사실은 이기주크 서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의 아까 핵심 가치라던가 컬처 핏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첫인상부터 좋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항상 강조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제가 진짜로 경험했던 부분인데 이기주크티브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이기주크티브를 서머리 쓰면은 여기서 질문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보통 이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접이 45분 혹은 길게는 뭐 1시간인데 45분 좀 자기소개 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30분에서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를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혹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이기주크티브 서머리가 없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어렵죠. 질문을 해야 될지 네,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면접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모든 시나리오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기주크티브 서머리가 써 있다면은 대부분의 질문은 여기 여기서. 안에서 나오게 돼요. 뭐 기술뿐만이 아니고 리더십 질문도. 그랬을 때 제가 정말로 경험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에 맞춰서 내 답변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건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했고 투자를 했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 페이스대로 인터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라던가 뭐 해외에 있는 회사와 면접을 본다 그랬을 때는 면접관 대 면접자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동료의 관점으로서 인터뷰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나 경력자라면 그때 이렇게 내 페이스대로 면접을 이끌어가게 되면 정말로 그 면접관들이 우리 동료랑 일하는 느낌이 들게끔 네, 만들게 해놓으면은 그 합격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크티브 서머리가 이력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핵심 가치랑 온라인이 되게끔 이제 본인이 맞추셔야 되고요. 그 포지션에 맞게끔 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기주크티브를 서머리 쓰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이력을 써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요 부분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쓸 때는 숫자로 프로젝트 위주로 숫자로 그리고 거기서 핵심 역할이 뭔지 그런 것도 잘 기술하면 좋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치로 항상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정확히 뭘 했는지 퍼포먼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고 그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이제 사용하면 좋은 단어들 저희가 특히나 인디드 꿀팁이네요. 같은 경우 사실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액티브 월드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라던가 혹은 내가 개발을 할 때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게 내가 이 리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했고 이 얘기를 쓰셔야 되니까 그때 쓰면 좋은 단어들에 대한 목록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간단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놨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여기 인디드에서 제안하는 액티브 벌브 목록을 참고해서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수하거나 이제 모호한 단어들은 최대한 배제하셔야 되고요. 뭐 추상적이게 나는 뭐 이거를 해서 뭐 경험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했던 액티브 벌브 기준으로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 명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회사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직책이라던가 직무 이름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데브옵스기도 하고 클라우드 엔지니어기도 하고 SR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부르는 용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개의치 마시고 그 회사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랑 직책에 맞춰서 그냥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중에 뭐 백그라운드 체크와 뭐 레퍼런스 체크할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회사에 맞춰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어를 통일해가지고 그 회사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지 보는 사람도 편하고 면접 볼 때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내가 이거 구구절절하게 그런 얘기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용어를 최대한 통일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와서 정말 너무 바쁜 일정에 제가 진짜 그 한 시간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땠는지 잠깐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 대표님이랑은 항상 개인적으로 또 제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에서는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 면접 준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본인을 좀 믿으셔야 되고 본인을 그렇죠. 사랑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 탈락하시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지원하셨을 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